안녕하세요. 솔티라이프입니다.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후에 청약시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지, 나는 앞으로 월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주택청약에 월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해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계좌를 해지하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말씀드리고 상황별로 어떤 선택을 하시면 좋을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액 상향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주택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양 중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양과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양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양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공공기관이 지은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간분양은 브랜드 건설사가 지은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민간분양은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 가점을 얻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후 동일 순위 경쟁자들 중에서 총 예치금 등으로 추가적인 순위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공공분양은 순차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넣었는지를 봅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주택자여야 하며, 동시에 청약저축 납입 금액과 기간이 중요합니다. 즉, 월별 납입 인정 금액 곱하기 개월수와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중 총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청약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럼 어떤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네, 바로 공공분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분양은 월별 납입 인정 금액 곱하기 개월수와 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원래는 최대 월 납입 인정 금액인 10만원을 가장 오랫동안 납입해 오신 분들의 당첨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향선이 25만원으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에 돈을 넣지 않았더라도 뒤늦게 25만원씩 넣기 시작하면 계속 10만원씩 넣어온 분들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A는 매달 10만원씩 계속 납입을 해왔습니다. 벌써 그 기간이 10년이나 됐는데요. B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A가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넣은 지 11년째 되는 해부터 매달 25만원씩 납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B의 납입 인정 금액이 A의 납입 인정 금액보다 많아질까요? 바로 B가 납입을 하기 시작한 지 7년, 다시 말해 A가 납입을 하기 시작한 지 17년이 됐을 때입니다. A는 10만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17년 하면 2억 4백만원이 되죠. 이에 비해 B는 25만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7년 하면 2억 1천만원이 됩니다. B가 납입 7년 만에 A의 17년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청약통장에 돈을 넣지 않다가 이제부터라도 25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시는 분들에게 당첨 확률이 좀 높아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매달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이었던 10만 원을 납입해왔다고 생각해봐요. 총 납입 인정 금액이 당첨 커트라인 가까이에 왔습니다. 이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이 되면 앞으로는 당연히 25만 원을 넣지 않을까요? 즉,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납입 인정 금액 당첨 커트라인 자체가 올라가 버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0원을 납입, 즉 미납하거나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입니다. 각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는 계좌를 해지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그냥 두시더라도 미납하시면서 해당 회차에 대한 납입 인정 금액을 킵해 두실 수 있기 때문에 계좌는 놔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11월부터 25만 원씩 납입하시면 좋으실 분들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10만 원씩 꾸준히 오랫동안 넣으셔서 이미 넣어두신 금액이 많고 신축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무주택을 유지하실 생각이 있으실 경우에는 11월부터 25만 원을 넣으셔서 청약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시면 당첨 확률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직 사회초년생이거나 생활비가 빠듯하셔서 25만 원씩 넣는 것 자체가 부담이신 분들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해서 납입 회차를 적은 금액으로 소모해 버리시는 것보다는 미납으로 해당 회차를 킵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납 회차는 나중에 납입금을 넣어 만회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납입 시 지난 모든 회차가 한 번에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 이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3년 이후 아주 오랜만에 월 납입 인정액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주택청약 관련해서 혼란스러우셨던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우미로서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